비염은 단순히 콧물이나 코막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수면, 성격, 성장, 집중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에요. 실제로 비염과 ADHD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에 있는 친구는 구강호흡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고 턱이 뒤로 들어간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코도 그냥 둔다고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는 않는답니다. 꼭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비염이 나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우리 애는 비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애가 너무 짜증을 많이 내요. 밤마다 자다가 깨고 뒤척이고 울고. 애도 힘들어서 그런 거 다 아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소리도 지르고 있더라고요. 애도 힘들고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돼요. 밤잠 못 자고 짜증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지치고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이건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상황 없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사실 비염이라고 해도 애들은 크면서 괜찮아진다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더 크면 나아지겠지 싶기도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아요. 네, 크면서 면역력이 완성되면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마치 한번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착용해야 하고 귀가 한번 나빠지면 보청기를 꼭 착용해야 되듯이 우리 코도 그냥 둔다고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는 않는답니다. 우리 코 안에는 하비갑계라고 하는 외부의 공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폐로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필터 역할을 하는 하비갑계가 고장난 것이 비염이고요. 이 하비갑계는 그냥 둔다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꼭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비염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신호가 보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비염의 증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죠. 그런데 이 증상들은 그냥 넘어가기가 사실 쉬워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코감기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코가 뒤로 넘어가서 기침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자꾸 낸다든지 하면 비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므로 꼭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가 막혀서 답답해서 그런지 아이가 전보다 짜증을 너무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애도 힘들겠지 내 탓이다 하고 참다가도 가끔은 저도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심정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막 짜증 받아주다가도 갑자기 욱 하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후회하는 그 심정 저도 정말 100% 이해하고요.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감기도 반복되다 보니 컨디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력도 회복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감정 처리까지 이루어지면서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자도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어쩐지 아이가 깊은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긴장하거나 호흡이 빨라지면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코막힘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코막힘 때문에 멍하고 졸린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체는 굉장히 피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예민한 상태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아이라서 이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이 사실은 잘 이해해 주셔야 한답니다. 원장님, 뉴스에서 봤는데 비염이 있으면 성적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진득히 집중 못하고 점점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 비염 때문일 수 있나요?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되고요. 집중력까지 저하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코는 폐로 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제대로 흡수되어서 뇌까지 잘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공기가 그것도 코가 막혀서 그 양도 적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뇌로는 산소가 아주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기억력은 당연히 저하되게 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비염과 ADHD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와, 너무 무섭고 걱정되네요. 네, 하지만 치료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비염 때문에 키가 덜 크고 턱이 튀어나오고 얼굴형도 바뀐다고요. 진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염이 있으면 성장과 얼굴형에도 많은 변화를 미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수면 상태가 변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우리는 렘수면, 비렘수면이라는 단계를 90분에서 120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수면 사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순서대로 잘 거쳐야 수면이 충분하게 그리고 깊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비렘수면의 3단계, 그러니까 가장 깊은 단계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코막힘이 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수면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게 되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자, 입을 벌리고 한번 숨을 쉬어 보시겠어요? 네, 벌렸어요. 네, 턱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약간 아래쪽이 뒤로 들어가게 되죠. 아래쪽 턱이. 네네. 네. 그러네요. 그 상태에서 계속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형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무턱이 되거나 아니면 얼굴형이 길어지게 돼요. 같은 얼굴형을 가진 자매가 한 친구는 구강호흡을 하고 한 친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친구는 구강호흡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고 턱이 뒤로 들어간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가 비염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염이 계속되면 코를 만지고 코를 파는 습관이나 코를 훌쩍거리는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가 쉬워요. 숨쉬기 불편하니까 운동이나 놀이, 대화도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로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자꾸 피곤하고 짜증도 많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아이가 점점 소극적이 되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비염을 초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해서 아이가 편하게 숨쉬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비염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저도 아이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몹쓸병을 제가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네요. 그건 아니에요. 비염은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고요. 왜냐하면 비염은 직접적으로 유전 형질에 존재하는 유전병은 아니거든요.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이시고 더위를 많이 타서 창문을 추운 날에도 열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찬바람을 계속 쏘이신다든지, 얼주가, 그러니까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이라면 체질과 그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을 물려주신 것은 조금 안타까워하셔도 됩니다. 그런 환경을 되게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비염이 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거든요. 코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결국 비염이 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런데 비염은 난치병이라는 이야기도 많던데 지금이라도 치료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염은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비염에 대한 접근과 치료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특히 이 코 속의 하비갑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비염은 언제든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도 하지만 식단 관리도 필수잖아요. 그리고 위염이 걸리면 약을 먹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등을 꼭 피해야 하잖아요. 비염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면서 환경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비염을 방치하면 성적, 성장, 성격 형성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한테 혼내기만 했던 제가 너무 미안해지네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비염은 단순히 콧물이나 코막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수면, 성격, 성장, 집중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냥 크면 나아지겠거니 하지 마시고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간다면 코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 비염은 부모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